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스파이더 차트로 추세의 맥점을 잡는다. 차트 분석의 최강자 스파이더 스타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주제입니다. 네, 고구마 5개 먹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지수 대응 방법. 고구마를 5개나 먹었으면 많이 답답하겠네요. 네, 다시 떠오르는 중국 관련주. 이제 다시 시작인가? 네, 중국 관련주는 꼭 시작인가 해서 들어가면 그게 끝이고, 항상. 네, 요즘 조금 헷갈리는데, 그래도 이번 부분 충분히 좀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고구마 5개 먹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 도대체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예. 고구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고구마 같은 경우 이렇게 물을 좀 먹어줘야 되는데, 예, 제가 봤을 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매실차를 여유롭게 먹고 있거든요. 소화 잘 되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겨우 물 한 모금 먹었습니다. 목 타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고구마 5개 먹은 다음에 물 한 모금 먹었는데 이게 더 안 좋아요. 여기에 너무 취해가지고 물을 더 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수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 먼저 한번 지수 대응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뭐 차트가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차트 바로 해드릴 겁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사실은 이게 2011년도 4월 달부터 해가지고 고점이 2231포인트. 이 자리가 좀 이렇게 차트를 좀 자꾸 저희가 차트를 볼 때 좀 줄여서 봐라. 줄여서.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자리가 지금 여기 이제 부분인데 이쪽이죠. 2231포인트가 사실은 2011년도 4월 달에 지금 뭐 더블팁 형성 이후에 유럽 재정 위기나 그리스 이제 디폴트가 이제 굉장히 한번 이제 노이즈가 크게 있었죠. 요동을 쳤었죠. 그래서 유럽 시장들 다 망한 줄 알았어요. 전 세계 망한 줄 알았어요. 그때 뭐 이때 증폭이 어마어마했었는데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이게 지금 하락폭이 얼마나 컸냐면 거의 2달 동안 2231포인트에서 1664포인트까지 단 한 번에 공포감을 주더라고요. 이게 거의 뭐 세상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전쟁 난 줄 알았고요. 그래서 이게 567포인트까지 빠졌었어요. 이게 사실 아마 이때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거의 뭐 공포 수준입니다. 이거 뭐 주식 갖고 있었던 분들은 거의 뭐 반토막이 문제가 아니고요. 주식 다 날아가는지 알았을 텐데 이때 해서 지금 굉장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자가 이때 액면 분할하기 전에 100만 원, 107만 원 선에서 지금 아마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피랑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거의 말이죠? 비슷하게 뭐 대장주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아마 이 차트하고 별반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밑에 쪽에서 1800포인트에서 2080포인트까지 이런 식으로 박스를 거의 이게 지금 기간이 6년이거든요. 그냥 저 때요. 6년 어떤 생각했냐면 그냥 내려오면 1680 뭐 여기서 대놓고 있고 올라가면 2000 좀 넘으면 던지고 이거 한 수십 번 나오면 평생 부자 되겠다. 뭐 늦은 감이 없지 않았지만 이때 이제 2080포인트에 오면 주가 떨어진다. 떨어진다. 한 2년 정도에서 포기할 만한데 이때 또 이제 드는 생각 이때쯤 되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2080 야 이젠 뚜나? 돌파인가요? 저도 그다음에 처음 한 2-3번은 그런 생각했는데 한 3-4번째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2000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뭔가 악재를 뭔가 만들어서도 낼 텐데 이때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지금 거의 저희가 2011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폭락을 하고 나서 거의 뭐 아까도 말씀드린 567포인트가 2달 만에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6년 동안 이제 2080포인트 여기 이제 부분에 그 다음에 1800포인트 이렇게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박스를 치고 나서 했습니다. 2007년도에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갔는데 사실 이렇게 주가를 이제 다시 줄여서 보면 지금 이 자리를 이제 봤으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이죠.
예, 네. 2230포인트에 또 지지를 받고 2300포인트가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 근데 아, 이 자리 2,400에 딱 걸쳤어요. 그렇죠. 이걸 또 차트를 줄여서 보면 여기 또 저항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항 자리네. 예, 그래서 지지 받을 곳에서 지지를 맞았고 저항 저항 받을 때 받을 저항 자리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2231포인트에서 2300포인트에서 지금 사실 박스를 단기적인 그러니까. 박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박스를 형성하고 그래서 있기 때문에 고구마 5개 먹었군요. 그렇죠. 계속 지금 얹혀 있습니다. 소화가 돼야 되는데 예, 얹혀 이거 있다라고 좀 사이다가 보시면 될 것 먹어야 같고.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2200포인트와 2231포인트.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080포인트까지 단기적으로 좀 다음 빠질 수도 라인은 있다. 저 정도 라인. 라고 좀 보셔야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 꼭 이거 좀 잘 보셔야 될 것 이건 좀 같습니다. 잘 보셔야 될 예, 필요가 잘 있을 보셔야 겁니다. 될 그래서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 전체적인 걸 얘기해 주지는 않지만 어차피 저희가 투자라는 거는 어떤 차트라는 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요. 네. 맞더라고요. 기술분석이 나중에 가면. 그래서 뭐 맹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이런 자리가 2231포인트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투매가 순간적으로 나올 투매가 수도 나올 수 있고 있다. 어차피 이런 자리에서는 저희가 매수와 매도가 싸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좀 하방 쪽으로 단기적으로 2080포인트까지 빠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300포인트가 단기적으로 이제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 위쪽으로 네. 저항선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약간 예. 좀 지지분하게 갈 가능성이 그래서 있다. 일단은 또 이쪽에 올라오면 또 저항대가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2350포인트나 2400포인트에도 또 매물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디커플링 형상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미국 주가가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조정 구간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또 이때는 또 디커플링 현상이 아닌 커플링 현상으로 또 빠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미국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저희가 따라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주가가 빠질 때는 또 같이 동조화 현상으로 같이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우리나라의 어떤 국내의 종합 주가 지수의 어떤 이런 모습은 이런 지금 아까 말씀 표현을 고구마 5개 먹고 얹혔다라고 네. 하시는 이 부분이 돌파냐 아니면 지지 라인을 어떤 붕괴를 해서 빠지느냐 이 부분이 여기에 굉장히 갈림길에 좀 서 있는 갈림길에 서 상황이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돌파로 했을 때 2400포인트까지는 뭐 추세가 완전히 상방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여기서도 보수적으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뭐 안착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뭐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이 230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빠졌을 경우에 2231포인트가 빠질 경우에는 2011년도에 지지자리로 작용하는 이 자리가 최후 좀 이런 자리도 무너졌을 경우에는 어떤 투매 현상도 일어나지 않겠나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길게 좀 봐주는 게 그럼 2011년 자리를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차트는 좀 줄여서 보시는 게 좋지 그렇죠. 않겠나. 이렇게 좀 좋은 팁을 한번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리치스타님께서는 한번 이제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답답한데 이 답답한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매매 전략을 좀 펼쳐야 좀 가장 좋은 해법? 사이다 먹어야죠. 그렇죠. 땡프라이트나 뭐 이런 답답하니까 거. 사이다 먹어야겠죠. 제가 볼때 미국 시장 잘 가는 거 보니까 땡프라이트가 좀 더 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일단은 뭐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일단 우리나라 시장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 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이 못 올라간다. 가더라고요, 이번에도. 그쵸. 이번에도 못 가더라고요. 미국 장 계속 상승하는데 못 따라가고 디커플링이죠. 네, 올라갈 월요일날 올라갈 때는 디커플링, 내려갈 때는 커플링. 네. 좀 전에 이제 스파이더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올라갈 때는 디커플링이고 내려갈 때는 커플링이고. 안 좋은 것만 따라. 네, 안 좋은 것만 따라가고 있죠. 네.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약세장일 때, 그러니까 좀 장이 약할 때 약세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장이 약할 때 또는 베어마켓 뭐 이럴 때 조정장이죠, 예, 사실. 좀 안 좋은 장이라 지저분한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그 이후부터가 먼저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뭐 미국 증시는 펀더먼털 자체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어요. 고용 지표 좋죠, 주택 경기 지표도 다 좋죠, 좋고, 그리고 물가 인플레이션 안정적으로 올라왔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세 가지에 어느 하나도 부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는 게 없어요. 네, 해당되는 게 없어요. 물가만 많이 올랐어요. 네, 물가는 올랐죠. 도대체 냉면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냉면 먹으러 갔다가 갑자기 이게 한 10% 넘게 오른 것 같아요, 냉면. 20% 올랐을 거예요. 우리나라 통계청 분들은 도대체 식물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네. 일단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 제조업 지표 너무 안 좋습니다. 네. 고용 지표도 너무 안 좋아요. 오로지 그냥 물가는 그냥 올라가는데 네. 주택 경기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은데 미국하고 똑같이 따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가면 거품이죠, 그게. 그렇죠. 사실. 가면 거품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나마 대외적 경기 상황,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 글로벌적으로 괜찮다. 네, 그렇죠. 글로벌적으로. 포인트는 약간 그거 같습니다. 미국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유럽장도 좋아요. 이유가 있죠. 유럽 지표가 점점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죠. 뭐 조만간 이제 뭐 유럽에서도 조금 뭐 금리 인상, 뭐 양적 완화를 좀 축소하지 않겠냐 이런 뭐 내년쯤에 보고 있더라고요. 네, 내년쯤에 보고 있는데 좀 더 일찍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저도 약간 그 포인트에 네, 약간 걸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유럽 이유가 조금 더 빨리 하지 않을까 뭐 네.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거는 일단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뭐 정책이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뭐랄까 고용 지표 좋아지고 제조업 경기가 조금만 받쳐준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의 자리 나온다. 반등의 자리는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아침에 뭐 코스피 지수로 말씀드린 듯이 지금은 아직 어디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240에서 2330자리의 싸움이죠. 2330자리를 안착하지 않는 한 다시 2400, 2500은 갈 수가 없겠죠. 그게 좀 힘들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2300 단기적으로는 좀 밴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아, 않겠냐. 밴드 매매. 네. 아, 이거 좋은 라인 거. 딱 설정해서 2240 두 분의 근처에서. 의견이 비슷하시네요. 밴드 매매하는 부분. 저희가 이제 스파이더 전문가님하고 저희가 여기 방송하기 한 1시간 전부터 또 토론을 했죠. 토론을 해가지고. 아, 이거 또 토론하시 맞추고 오셨군요. 아, 또. 맞춘 건 아니고요. 맞추면 안 되죠, 아니죠. 이런 거. 짜 맞추는 네. 고수득은 아닙니다. 아, 네, 사기친 건 그래서 아니고. 그래도 일단 토론 한번 그렇죠. 하셨군요. 토론을 네. 해서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밴드를 서로 얘기를 했는데 밴드가 서로 같아요. 아, 같다는 건 그만큼 뭔가 일단 에비던스, 보이는 그쵸. 에비던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쵸. 그거를 믿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본인 2240 증거. 그쵸, 예. 예. 저 너무 영어 쓰면 또. 아, 네. 2240포인트 정도에서는 뭐 매수를 해서 뭐 컷자리 뭐 예를 들어서 컷자리 한 15포인트만 주고 그렇죠. 코스피 기준으로 그 정도 그때 정도의 뭐 현물을 매수하는 뭐 이런 시나리오도 괜찮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폭락에도 사실 괜찮다고 보는 게 이 두 분께서 파생도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뭐 폭락하면 오히려 더 축제예요. 여기 제가 봤을 때 그 스파이더님 무료 톡방이나 이 리치 무료 톡방 보면 하락할 때가 오히려 더 회원들 환희가 더 수익이 더 커요. 많이 납니다. 예, 수익이 하락할 더 때가 좀 수익이- 더 수익이 더 많이 많죠. 수익이 더 나서. 많이 네. 나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예 그냥 중국장처럼 그냥 폭락하고 좀 그래야 반등 좀 세게 나오니까 아니 이게 무슨 고구마도 아니고 이거 진짜 답답해가지고 참 힘든 상황입니다. 요즘에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주도주가 없다고 정말 그거 여기저기서 맞죠. 다 주도주 없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참 주도주가 없는데 그나마 있던 주도주들 그 주도주들도 지금 별로 없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